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지문은 8페이지의 exercise 3예요. 그 문제는 미리 풀어 놓으셨죠? 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리 문제를 풀어 놓으셔야 여러분이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또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문제를 미리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문에서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니까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 되겠죠? 그 뒤에 조동사 can profoundly affect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a reading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선택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critics라고 하면은 비평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평가들의 opinions, 의견들과 and biases. bias라고 하면은 여러분 편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편견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 미리 섣불리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prejudice 라는 비슷한 단어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seemingly small word choices라고 하는데 seemingly라고 하는 부사가요, 여러분. 부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small word는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에 대한 표현이고요. choice는 당연히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단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번째에서는 뭐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네 번째는 accurate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일 텐데요. 이 단어의 형용사, accurate 하면은 정확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정확한 knowledge, 지식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자, 이 accurate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바로 5번 지문에 나와 있죠. accuracy라고 하면은 이 명사로 정확성,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정확한 역사의 지식, 다섯 번째는 문법적인 정확성의 수준. 자, 과연 어떤 것이 이 지문에 합당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알아보고요. 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또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부터 벌써 의미가 나왔어요. 단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휘지식, 단어라고 하는 vocabulary, 어휘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문장의 주어고 extend 동사죠. 확장하다, 확장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extend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extension이에요. extension, 확장. 자, 확장됩니다. beyond, 뭐뭐를 넘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자, 어디를 넘어가요? 근데 the local meaning, 지역적인 의미죠. 지역적인, 바로 그 안에서만 이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서만 의미에서, 뭐에 있어서 근데 of a sentence, 한 문장이나 or a paragraph, 한 문단. 그러니까 어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단 혹은 뭐 문장 안에서의 그 지역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it provides 제공해 주는데요. 뭘 제공해줘요?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를 향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나요? 근데 into how, 어떻게 the text, 그 글이 works, 작동하는지, 어디, 근데 그 범위가 more broadly, 더 넓게. 그래서 한 문장을 읽으면 혹은 뭐 한 문단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어휘도 정리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에 그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글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떤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대요. 자, the craft라고 하는 것은 craft라고 해서 여기 기교를 의미하죠. 명사로 기교. 그리고 structure, 문장의 하나의 또 문단의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그러한 글의 기교라던가 구조는 is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수동태 형태예요. 이해됩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될 수 있죠? 근데 뒤에 by라고 하는 의미, 뭐뭐를 통해서
뭘 통해서? Being mindful of the choices. 여기에서 mindful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mindful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유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유념함으로써 the choice, 선택을 유념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뒤에 the writers makes in-word selection 뭔가 좀 문장 구조가 어색하게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네, 맞아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두시고요. The writers, 작가가 makes, 만드는 이라고 하는 의미죠. 어디에서 만들어요? 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작가가 만드는 선택을 우리가 유념함으로써 근데 어디서 선택을 해요? 바로 단어 선택이에요. 작가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본다면 우리가 글의 기교와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은 are challenged,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수동태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을 받게 되죠? To view, 보도록 도전을 받는데요. The text, 그 지문을요. 어떻게 보게끔 해요? 근데 as a whole, 전체로서. 그러니까는 한 지문을 볼 때 여러분이 한 문장 그 쪼개서만 본다면 앞에 문장을 읽었는데 뒤에 문장이 이해가 안 돼. 이거 무슨 소리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크게 볼 수 있게끔 작가가 단어를 선택하면서 글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글을 볼 수 있게끔 학생들 도전을 받아요.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렸지만 네,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게끔 하죠? The perspective of the writer, 작가의 바로 네, 관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네, 그냥 to를 쓰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작가의 그러한 의도된 관점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as in,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historical document, 우리 역사적인 문서들, 고서들이죠. 그런 데에서나 혹은 or the concept,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어떤 개념일까요? 근데 related, 어디에 연관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여기 ed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인 컨셉을 꾸며주고 있는 분사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scientific article, 그렇죠? 과학적인 논문. 네, 과학적인 논문이라든지 혹은 technical reading, 어떠한 뭐 기술적인 서적, 전문적인 서적에서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특정한 무슨 글, 특히 그 장르가 역사적인 문서라던가 아니면 과학적인 논문, 또 전문적인 서적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는 학생들이 작가가 과연 어떠한 내용을 썼을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파악하게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의 뭐 평민의 눈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귀족의 눈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또 과학적인 질문을 읽을 때 어떠한 뭐 과학적인 조작 변인 같은 거를 네, 설명해 주면서 좀 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겠죠. 학생들은 독자로서 그런 것을 도전받고요. writers, 이번에는 작가예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establish, mood and tone 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네요. reestablish라고 하는 동사는 설립하다. 네.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규명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쵸? 네. mood라고 하면 분위기. 아시죠? 무드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분위기와 그 다음에 tone, 어조죠. 네, 그래서 작가들은 분위기와 어조를 바로 이렇게 설립합니다. 어떻게 설립하죠? 근데 by the artful selection of words and phrases. artful. 네, 여기 단어에서도 알다시피 art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솜씨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솜씨 좋은 선택. 뭐의 선택을 하죠? 단어와 구절.
그러니까 작가들이 왜 언어의 마법사다 뭐 이러한 수식어를 붙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확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썼을까? 굉장히 독창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어휘 선택에 아주 솜씨 좋게 선택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나 어조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and 접속사 나와 있죠. and 접속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병렬 구조 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establish, 그 다음에 여기서 link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또한 연결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죠? them, 그것들은 무엇을 지칭하죠? 여러분, 네, 바로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들과 구문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네, link A to B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시피 A와 B를 연결하는데 바로 rhetorical purposes, 네, 수사학적인 목적으로 연결시킵니다. Especially in history, 특히나 역사에 있어서. 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문서를 보자면, 역사와 연관된 걸 보자면, 뭔가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굉장히 뭔가 정수를 다루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어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for instance라고 시작을 하네요. for instance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있죠? 요 for instance, for example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앞문장이 글의 주제 혹은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주장하고도 연결됩니다. 왜 예시를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를 준다는 얘기는 앞서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너무 중요해. 읽는 사람들이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어려워, 근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해줄게.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얘기를 내가 좀 바꿔볼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or instance,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글의 주제와도 연관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역사에서는 글쓴이가 단어와 구절들을 굉장히 이렇게 솜씨 좋게 선택하고 또 분위기와 어조도 정하고 이것을 수사학적인 목적과 연결시킨다고 했으니까 네, 바로 역사 영역에서 그랬다고 했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 예를 들자면 consider,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뭘요? The use of the word there. 바로 이 there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을 어디에서? 근데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첫 번째 문장이요? 바로 네,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네, 독립할 때 이러한 아주 뭐 역사적으로 지금도 남아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나라로 치면 조사 하나가 또 의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쓴 걸 한번 살펴보자 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 따옴표, 지금 바로 나오는 이 따옴표의 의미가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대요. 자, 우리는요, hold this truth,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to be self-evident, 네, 자명하다고, 자명한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네, 자명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created, 창조되었다. 어떻게 창조됐어요? 근데 여러분, 네, equal,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평등하게 다 창조되었고요. 또 그들은,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all men을 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are widowed. 네, 여기서도 여러분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endow라고 하는 표현인데, endow라는 건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부여하지는 않겠죠? 네, 앞에 비동사 뒤에 ed 붙으니까 부여된다. 수동태예요. 부여됩니다. 누구로부터? by their creator.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요 대어 있죠? 네, 요 대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어예요. 그들의 신으로부터
여기서 나와 있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특정한, 어떠한, 그래서 여기서 cert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기도 해요. 전에는 뭐 확실한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네. 어떤, 요 단어는 밑에 별표도 붙어 있었죠. 빼앗을 수 없는 rights. 여기서는 명사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뭐 right이 오른쪽, 옳은이란 형용사도 있지만요. 명사를 쓰면 권리예요. 어떤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무엇이 있냐 하면 among these 그러한 권리들 중에는요. are life, 생명, liberty, 자유죠. 그리고 또한 the pursuit of happiness, 네, 행복 추구권. 네. 우리가 행복을 찾을 그러한 권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부터 그들은 모두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빼앗을 수 없는 권리, 누구로 의해서? 근데 그들의 신에 의해서. 그런 권리는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대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 대여다. 대여가 써있다. not the, 너가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제가 사실 진짜 궁금해서 이게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너무 글씨가 깨알이죠. 여기에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문장. 형광펜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요. 네. We hold, 여기 부분이죠.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왔는데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장에서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왜 더가 아니라 대여를 썼느냐. 여기 있죠, 대여. 왜 대여를 썼느냐? 네, 그런 의미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러한 한 단어가 여러분 한 단어 바로 어냐, 더냐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그 단어예요. 네, one word 여기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하나의 단어는요, subtly 미묘하게 부사죠. 네, 부사로 네, 미묘하게 shift 쉬프트 여러분 이거 키보드에서 봤었죠? 네, 맞아요. 사실 shift는 이제 바꾸다, change의 의미,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꿉니다. 여기가 문장의 전체적인 동사라서 네. 바꿉니다. 미묘하게 바꿔요. 뭘 바꿔요? 근데 the meaning 의미를 바꿉니다. 한 개의 단어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사 하나가 의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의 단어가 미묘하게 의미를 바꿉니다. 뭐 하도록요? To acknowledge. 여기서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죠. 무엇을 인정해요? The existence. 존재, 이 단어의 동사 형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미? 네. 존재하도록 인정합니다. 뭐에 대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 이상의 신념 체계를,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념 체계 이상을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해 주도록 미묘하게 내용을 바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their creator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거 네, their creator와 the creator 네, 이 단어 의미가 달라요. The creator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의 유일한 신을 의미해요. 한 사람이 믿던 여러 사람이 어떠한 뭐 A라는 신, B라는 신, C라는 신, 뭐 여러 사람이 믿는 각자의 신이 아닌 딱 하나의 유일한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their creator를 쓴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믿는 신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신, C라고 믿는 사람이 신 각자가 한 사람씩 믿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념 체계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바로 그러한 것을 인정하도록 이 단어 하나가 미묘하게 의미를 바꿨다 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러한 표현이 can profoundly, 네,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죠? 네, 심오하게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다가 영향을 끼쳐요? 바로 the analysis, 분석과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하면은 해석이죠? 네, of a reading. 하나의 글에 있어서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자주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단어의 선택이 바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네,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문을 다 이해하셨죠? 네, 선생님이 그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배운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똑같은 지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뭔가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있는 퀴즈를 풀어보시면서 오늘 또 다시 배웠던 내용도 복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당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도록 부여할게요. 한 문제에 한 2분 정도씩 풀면 시간이 넉넉할 것 같은데 이미 한번 봤던 지문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퀴즈로 넘어가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